박승주의 승승장구. 최후의 승자는 선이다. 앞만 보고 가자. 내 인생에 뒤란 없다. 남과 같이 해선 남 이상 될 수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라. 부지런히 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 하나 없다. 좌우명,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책임질 좌우명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는 DJ 박승주입니다. 싱그러운 날엔 길거리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아.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오늘의 모습은 좀 예뻐 보이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뻔한 말이라도 건네볼까. 어색한 장난 오늘같이 햇볕 좋은 날엔 매일 걷던 거리도 지겹지 않아.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도 이 정도면 잘생겼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공원이라도 좀 걷자 할까. 지구전 장난이라도 용감하게 오늘은 너로 숨짓게 만들 거야. I'm Madeleine Love, oh, oh, oh. I'm Madeleine Love, oh, I'm Madeleine Love, oh, 따라단다란 다른 돈. I'm Madeleine Love, oh, oh, oh. I'm Madeleine Love, oh, I'm Madeleine Love, oh, oh. 따라단다란 다른 돈. 네, 치즈의 마들렌 러브로 박승주의 승승장구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설을 곧 앞두고 오늘 승승장구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좌우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책임질 어떤 좌우명이 혹시 정해지셨을까요? 저는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편이라 새해 첫 곡, 그리고 새해를 책임질 좌우명, 새해 첫 다이어리 이런 것들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요. 저는 올해 좌우명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딱 선정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했는데 정말 바로 떠오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해 아쉬웠던 점을 꼽아봤을 때 제가 저를 좀 잘 몰랐고 제가 잘하는 걸 너무 낮게 평가하거나 제가 못하는 건데 잘한다고 좀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거나 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아쉬웠던 결과물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를 알고 또 제가 상대하는 것을 알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좌우명을 올 한 해 저의 문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1월이기 때문에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좀 보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어떤 게 있나요? 인생 전반적인 어떤 그 문구도 좋겠지만 한 해를 딱 상징하는 한 해의 다짐을 담은 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좌우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약간 열정적인 그런 말들 많이 가져왔어요.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면 여기에서 뽑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후의 승자는 선이다. 앞만 보고 가자. 내 인생에 뒤란 없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라. 부지런히 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 하나 없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도 좌우명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첫 곡으로 가져온 건 또 치즈의 마들렌 러브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대본을 쓰면서 미리 생각해온 노래거든요. 첫 곡을 이렇게 발랄하고 기분 좋아지는 노래로 시작하자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방금 소영 DJ가 제게 정말 마들렌을 줬어요. 마들렌을 지금 열심히 맛있게 먹고 딱 노래를 틀고 보니 마들렌 러브여서 어머 했네요. 참 간식도 많고 정도 많은 방송국입니다. 우리가 며칠 뒤면 설날입니다. 설은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설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설의 유래, 그리고 매년 해도 매년 어렵죠. 차례상 차리는 격식, 개묘년이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그 계산법, 12지신의 설화, 또 설 명절 공무원 청탁 금지법까지 알차게 한번 알아보는 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힘차게 오늘의 시사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웨덴 세탁소의 그래도 나 사랑하지 듣고 올게요. 보고 싶다 말해도 힘들어한 너, 서운하고 속상해 미워지다가도 또 싱거운 네 한마디에 웃음이 나는 나야.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돼도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나 사랑하지. 사랑을 말했던 그날처럼 언제나 이렇게 있어줘.
같은 네 농담에 너보다 더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나를 다정하게 눈 맞추며 함께 웃어주는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돼도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나 사랑하지. 사랑을 말했던 그날처럼 언제나 이렇게 있어줘.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돼도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나 사랑하지. 사랑을 말했던 그날처럼 언제나 이렇게 있어줘.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네, 스웨덴 세탁소의 그래도 나 사랑하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정말 귀여운 노래여서요. 여러분께서 이 노래에 아마 가사가 잘 들렸을 것 같은데 가사에 귀 기울여서 한 번 더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어느덧 설날이 다가왔는데요. 이 설은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을 음력으로 나타내는 말로 설날이라고도 하죠. 원일, 원단, 정조 이런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한 해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명절이기 때문에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불리고요. 또 삼국시대 문헌에서부터 설 명절에 대한 기록이 보이며 또 의례, 복식, 음식, 놀이 이런 설 명절 관련된 세시 풍속도 풍성했습니다. 지금은 조사형의 차례를 지내는 정도만 남아있죠. 이번 설에도 집에서 차례 지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집도 차례를 지내는 집인데 매년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방법. 왜냐하면 차려야 되는 음식 수도 너무 많고 그 위치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매년 차려도 매년 어려운 그 차례상, 그 차리는 방법 지금부터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의 일렬, 가장 맨 윗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요. 시접, 또 술잔과 받침대 같은 잔반을 놓고 떡국을 올립니다. 그리고 2열에는 어동육서라고 하죠.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또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따르게 둡니다. 3열에는 생선, 두부, 고기탕 등 탕류를 놓고요. 4열에는 좌포우회라고 하죠. 왼쪽 끝에는 포, 오른쪽 끝에는 식혜를 둡니다. 5열에는 조유리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곶감 순서로 두고요.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둡니다. 이렇게 1열부터 5열까지 차례상을 차렸다면 이제 그 요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3가지 있는데요. 첫째, 복숭아와 삼치, 갈치, 꽁치 같은 끝에 치가 들어가는 건 쓰지 않습니다. 둘째, 고춧가루와 마늘 양념은 쓰지 않고요. 셋째, 붉은 팥 대신에 흰 고무를 써야 합니다. 네, 이렇게 차례상 차리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허지욱의 Ran Like a Fur Rat 듣고 와서 이어서 공부할게요. 보고 싶다 말해도 힘들어한 너, 서운하고 속상해 미워지다가도 또 싱거운 네 한마디에 웃음이 나는 나야.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돼도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나 사랑하지. 사랑을 말했던 그날처럼 언제나 이렇게 있어줘.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나를 다정하게 눈 맞추며 함께 웃어주는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되던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나 사랑하지. 사랑을 말했던 그날처럼 언제나 이렇게 있어줘.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되던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나 사랑하지. 사랑을 말했던 그날처럼 언제나 이렇게 있어줘.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You see, I'm lost in you. You said that you're frozen here, but while you blinked and dreamt, I'm out 10 time you held, ran like a forward. Nothing can ever overcome never. Nothing lasts forever. Oh, son, I'm stuck behind. A clock that never rewinds. All these questions about time, like to whom did you give in? Forgotten not when to sit. Nothing can ever overcome never. Nothing lasts forev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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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네, 허지욱의 Rain Like a Fall Red 듣고 왔습니다. 지금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영디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진을 폴라로이드로 찰칵 찍고 갔는데 아주 당황했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뒤에 보이는 이 폴라로이드 이게 하트 모양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갑자기 찍고 가시네요. 자, 저희는 새해 2023년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개묘년이잖아요. 이 개묘년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12가지 그 12간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2간지 아마 본인의 띠를 알고 계시다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그 12지지가 12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갑, 을, 병, 정 이런 것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또 10가지예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이렇게 10가지를 우리가 또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반복이 되고 12가지의 12지지가 반복이 되고 이 반복이 순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총 60갑자라고 하죠. 60개의 쌍이 이루어집니다. 그 60개의 쌍이 순환을 함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올해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개묘년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개는 토끼를 의미하고요. 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또 12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볼까 해요. 이 12간지가 참 재밌는 설화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어떤 신이 동물들에게 12간지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달리기 경주를 시켰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12지신이 정해진 거다라는 설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띠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또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12동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먼저 12동물 먼저 같이 알아볼까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12마리의 동물이 12지 신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건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고 국가마다 그 동물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소라고 불리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그 축이 베트남에서는 물소라고 하고요. 또 묘, 우리나라에서 토끼라고 하는 묘는 베트남이나 네팔에서는 고양이,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작은 사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진, 우리나라 기준 용은 캄보디아랑 태국에서는 어떤 나가라는 동물이고요. 네팔에서는 독수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 우리나라 기준 원숭이는 참족에서는 거북이를 뜻한다고 하고요. 해, 우리나라 기준 돼지는 일본에선 멧돼지, 말레이시아에서 거북이, 네팔에서는 또 사슴을 뜻한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그 12지신을 의미하는 동물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달리기 경주 설화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달리기 경주에 대한 설화를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설화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 설화에 따르면 어떤 하늘에 있는 신이 동물들한테 너희들의 순서를 정할 거다. 달리기 경주를 해라 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용이 1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용은 하늘을 나는데. 그리고 또 말이 왜 쥐보다 뒤인지 이런 것들 좀 의아하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순서가 말 그대로
출발점이 같은 곳에서 시작한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각각 출발점이 달랐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1월 1일까지 여기에 도착해라. 그 순서대로 정하겠다. 였는데, 이게 또,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동물들에게 벌어졌죠. 소는 자신이 느린 걸 알아서 그 자신의 근면 성실함을 발휘해서 전날 일찍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1등으로 도착하게 됐는데요. 쥐가 소의 뿔에 매달려 있다가 결승선으로 뛰어들어서 1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 다음이 소죠. 그 다음에 토끼는 오다가 낮잠을 잤고 자고 있는데 가고 있던 호랑이가 그렇게 너 늦게 가면은 12동물 안에 못 든다 라는 얘기를 해서 토끼가 그제서야 차 이러고 이제 뛰어가서 호랑이 다음에 토끼가 왔고요. 그러니까 쥐, 소, 호랑이, 토끼까지 했죠. 용은 날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용은 이제 오다가 바다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다에 그 악천후가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빨리 날지 못했다. 그래서 5등.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착한 돼지는 이제 힘들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12동물 안에 턱걸이해서 들어갔다라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말은 뭐 정직하게 달려왔고 닭은 아침 해가 뜬 걸 보고 울기만 하다가 늦었고 개는 또 그 우는 닭을 보다가 이제 보고 짖다가 늦었고 뭐 돼지는 뭐 먹고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 이런 뭐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가 12간지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쥐가 고양이한테 1월 1일까지가 아니고 몇 월 며칠까지다. 이렇게 속여서 고양이가 1월 1일에 그냥 못 간 거죠. 안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 1월 1일 다 끝난 거고 고양이가 뒤늦게 도착하자 이제 쥐의 거짓말인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그때부터 뭐 쥐만 보면 죽이려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물의 순서가 그 발가락의 짝수 홀수에 따라서 정해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2지에서 짝수띠의 동물은 발가락이 짝수개고 홀수띠의 동물은 발가락이 홀수개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쥐는 앞발가락이 4개고 뒷발가락이 5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이 참 예로부터 중요했죠. 그래서 쥐는 4개 짝수와 5개 홀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동물이라고 해서 가장 맨 앞에 배치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설화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에 대해서 좀 장난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설화를 만나봤으니까요. 그 다음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희는 노래로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듣고 오겠습니다.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런 표정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같은 둘이서 연습했던 시그니처 포즈 꽃받침 속 너와 나 빛나고 있어 좋은데 홍대 가서 커피나 마실래 연인들 많은 거리에 도란도란 너랑 걷고 싶은데 우리도 예쁜 커플 옷 입고 같이 데이트 할래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런 표정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같은
지금까지 너무 소중해. 우리가 약속했던 많은 나날들이 사진 속 우리처럼 빛나고 있어. 네, 저희는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서로 준비한 선물 나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청탁금지법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닐 경우엔 해당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친구, 친척, 연인, 이웃, 퇴직한 공직자도 선물은 5만 원 초과하는 선물이 가능하고요. 또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라든가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하는 거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으면 직무 관련 없는 경우엔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공직자의 친족, 예를 들어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 상급자가 흑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탁금지법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 중에는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축산물, 임산물의 경우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요, 일체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또 마지막으로 금전,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같은 유가증권, 또 접대, 편의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는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내에 상품권을 공직자에게 준다. 그런데 같은 직무 관련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5만 원 이하라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오늘 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서 오늘의 힐링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시크의 아무래도 난 듣고 올게요. 아무렇지 않게 내 하루가 또 지나갈 쯤에 문득 네가 없다는 게 익숙해진 내가 낯설어지곤 해 이제와 너 없는 난 의미 없다고 되돌릴 수 없는 우리겠지만 네가 좋아했던 그 노래로 현이 듣게 됐어. 아무래도 난 Baby I need you 좀 늦었겠지만 다시 하고 싶어. 여전히 I need you need you 좀 어렵겠지만 너 없인 안 돼. 난 너도 알잖아.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몇 곡의 노래로 너를 불렀을까. 너도 들었겠지만 아직도 궁금해. 내가 없이 보낸 너의 지금은 어때. 이제와 너 없는 난 의미 없다고 되돌릴 수 없는 우리겠지만 네가 좋아했던 그 노래로 현이 불러봤어. 아무래도 난
노력했지만 너 없인 안 돼 난 너도 알잖아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그때 네가 울던 한강공원에서 네 눈물을 보고 닦아주질 못했어 이런 게 떠올라 후회된 장면만 웃는 게 예뻤던 너를 Baby I need you 여전히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I need you need you 너도 그랬다고 나 없이 안 돼 너도 알잖아 Baby I need you Baby I need you Baby I need you now 박승주의 승승장구. 세상이란 게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생택쥐 페리가 한 말입니다. 꿈만 꾸는 건 몽상가라는 거죠.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건 계획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주에 있는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유튜브로 청취 중인 이 꿈이 있는 우리 분들, 청취자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 계획 열심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어리, 계획표 위에 올 한 해를 이끌 좌우명 적어주면 더 좋겠죠?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기가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문득 쳐다본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점점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사랑해란 말을 그리도 고마운가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
얇은 바람 같던 시간 날 품에 안고 흔들림 없는 화분이 되어준 당신의 세월 여길 봐 행복만 남았으니까 다 내려놓고 이 손 잡아 걷기만 걷게 해줄게요.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맘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에 탐험가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꺼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두려운 앞에 끝서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자리 찾아라. 너의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fall,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거쳐 필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꼭 달릴수록 멀어져도 난 좋아. I'll never never give up. I'm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끝이라 생각한 순간 Beyond the road. 너는 세상이란 감싸나. 때로는 느릴 때도 가끔은 지친데도 멈추지 않고 let me fly. 두려운 앞에 끝서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자리 찾아라. 너의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가 뭐래도 믿어 난. 다치고 망가져 버거워진 항해. 숨 한 번 고르고 이어가면 okay. 그럼 너와 세상을 내 품에 안을래. 두려운 앞에 끝서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자리 찾아라. 너의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나의 여정을 믿어 난. 네, 저희는 김세정의 꽃길 그리고 윤하의 오르트 구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희는 명대사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어느덧 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명대사로는요. 생택주의 페리가 한 말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 해 시작이잖아요. 1월. 다이어리를 사서 계획을 쭉 적어 놓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이 한 살 더 먹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계획표를 세우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꿈꾸는 게 있다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지금부터 같이 쭉 세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쁜 노트 하나 사서 다이어리 하나 사서 카페 가서 마음에 드는 펜으로 쭉 적어 나가도 참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계획을 적었고요. 계획으로 세운 것들이 참 많은데 늘 그렇죠. 시작은 창대하고 끝에는 뭐 지킨 게 거의 없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좀 다르다는 느낌으로 많이 계획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요. 일단 마라톤 10km 완주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틈틈이 어제도 달리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귀찮다는 말 하지 않기가 또 제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습관적으로 귀찮아 막 이러는데 그 말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간 지금 1월 시작하고 며칠 지났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귀찮아 라고 내뱉은 뒤에 아차 하고 그래도 해야지 라고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이 말이 정말 정신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찮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촬영 전날 과식하지 않기 이런 것도 있어요. 과식한 날, 과식 안 한 날, 그 다음날 영상에 정말 제 모습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촬영 전날 과식하지 않기. 그래서 제가 만드는 콘텐츠의 퀄리티를 올리기. 뭐 이런 것들 계획을 쭉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꼭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한 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오늘은 영화 소개 또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올빼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빼미 영화 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류준열, 유해진 주연의 영화입니다. 2022년 작년이네요. 11월 23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고요. 궁중 미스터리 장르로 인조와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가상의 이야기를 가미한 팩션 영화라고 해요. 팩트와 픽션을 합친 말인데요. 시놉시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밤 세자가 죽었다. 맹인이지만 뛰어난 침술 실력을 지닌 경수는 어의 이형익에게 그 재주를 인정받아 궁으로 들어간다. 그 무렵 청해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고 인조는 아들을 향한 반가움도 잠시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진실을 알리려는 찰나 더 큰 비밀과 음모가 드러나며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다. 아들의 죽음 후 인조의 불안감은 광기로 변하여 폭주하기 시작하고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경수로 인해 관련된 인물들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하는 네이버 영화에 있는 시놉시스를 읽어봤습니다. 이 경수라는 인물이 맹인 침술가인데요. 류준열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맹인이지만 밤에는 어둠 속에서는 희미하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주맹증이라고 한대요. 야맹증의 반대인데요. 낮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 어둠 속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주맹증이라는 증상인데 이게 이 주맹증을 다룬 영화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 영화에서 그 설정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류준열 배우가 밤에서는 희미하게 보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아니 너무 거짓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배우의 연기가 훌륭하고 영화 자체도 정말 재미있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감독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화 자체도 추천을 해드려요. 영화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보게 한다는 말이 정말이에요. 정말 영화를 보다가 제가 제 손에 땀이 난 걸 인지했거든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영화인데 잘 만든 영화고 배우들도 정말 훌륭한 너무나 몰입하게 되는 연기를 펼치고 류준열 배우가 정말 맹인 연기를 명연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감독의 이야기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안태진 감독의 작품인데요. 안태진 감독은 이 올빼미라는 영화가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51살의 나이인 안태진 감독은 2003년 달마야 서울가자 연출부에서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감독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2005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준익 감독의 영화 천만 관객의 영화 왕의 남자의 조감독으로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이 안태진 감독은 왕의 남자 이후에 본인이 2, 3년 이내에는 배우로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감독이 되는데 17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긴 세월 동안 눈 뜨면 카페 가서 시나리오를 썼지만 그렇게 쓴 10여 편에 달하는 그 시나리오, 각본이 모두 투자를 못 받거나 캐스팅에 실패해서 엎어졌다고 해요. 결국 우유 배달 등으로 번 돈과 시나리오 공모전에 입상해서 받은 상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고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이 버티게 한 힘이라면 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연출을 맡게 된 영화가 올빼미.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였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줄이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인터뷰였어요. 17년 동안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내일이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참 많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방송사 준비하는 친구들 잘 안 풀릴 때 서로 저희끼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존버일까 객기일까? 라는 말. 저 친구들이랑 아주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내 꿈을 좇아서 달리고 있는 지금이 열심히 버티면 빛을 발하는 나의 어떤 열정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는 객기일지 그 고민이 참 많은데 제 주변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저도 항상 그게 헷갈리는데 이런 인생 이야기 인터뷰를 들을 때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독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정말 큰 위로를 얻었고 삶의 방향에 좀 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꼭 이 인터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올빼미를 꼭 봐주세요. 영화가 일단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여가 시간이 난다면 영화 한 편 보시는 건 어떨지 오늘 추천을 드리면서 박승주의 승승장구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끝곡으로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성주 FM 92.7MHz 지금까지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는 DJ 박승주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괜찮아 네가 없는 나도 괜찮아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봐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우리 함께 즐겨 들었던 네 노래 한참을 멍하니 그렇게 웃고 있어 yeah.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못한 것 이제 그저 추억인 걸. Baby 그대는 바라며 기억도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tonight.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yeah.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You see, I'm lost in you. You said that you're frozen here, but while you blinked and dropped, I'm out and time you held ran like a forward. Nothing can ever overcome never. Nothing lasts forever. Oh son, I'm stuck behind. A clock that never rewinds. All these questions about time, like doom, did you give in? Forgotten not when to say.